대기업도 초비상이라. 뭔가 심상치 않다. 저만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저는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표를 보니까 와, 충격적인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 여러분들도 놀라실 겁니다. 이게 법인카드 승인 금액 현황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1년 사이에 법인카드 승인 금액이 무려 11.7%가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21조 4천억 원을 썼거든요. 그런데 2024년 5월에는요 18조 9천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무려 1년 사이에 2조 5천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나마 1월 16조 6천억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최악이죠. 법인카드를 안 쓴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 시장에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준다고 생각해요. 개인카드를 쓰는 것보다 법인카드를 쓰는 게 사실 더 쉽고 금액도 상관하지 않고 쓰거든요. 그런데 법인카드가 이렇게 줄어든다? 지금 그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뭔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는 거. 그것도 대기업이 법인카드의 성인을 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심상치 않는 뭐가 다가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견기업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최대 기업들이 다 비상경영에 돌입을 했습니다. 뭐 주 6일 근무제 실시하는 기업도 이미 많아졌고요. 게다가 연구개발직은 주 64시간을 일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불안한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이런 모습 실제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출장할 때 비즈니스석 대신에 이코노미석 사용해라 이런 지침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사실 출장 가는 직원들에게 누구 말대로 좀스럽게 뭐 좌석을 비즈니스석이냐 이코노미석이냐 이런 걸 가지고 줄인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이미 부사장들에게 지급하는 게 제네시스 90이었거든요. 작년 말부터 제네시스 80으로 낮췄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요. 또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상근 고문 제도를 계속 운영해 왔거든요. 이거 대폭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비용을 줄이려고 삼성전자마저도 발부등을 치고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도 보세요. 임원 팀장의 복리후생비 마이너스 50%입니다. 활동비도 마이너스 30%로 줄였어요. 법인카드를 줄였다는 뜻이에요. 법인카드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SK그룹 전체적으로도요. 정계열사의 긴축 경영을 돌입한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서 회식비도 줄이고요. 심지어 임원들끼리 골프도 치는 것을 지금 금지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난리가 아닙니다. LG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LG그룹도 임원들의 법인카드 한도 줄였습니다. 심지어 LG디스플레이는요. MZ세대들에게 희망퇴직을 받고 있어요. MZ세대들에게. 이게 여러분 이제 직업을 가지고 LG디스플레이에 입사했는데 만 28세 이상 근속 3년 이상에 대해서도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게다가 한화건설도 임원 팀장의 직급수당을 마이너스 30%로 줄였고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일부 제한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금 대기업도 초비상경영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어렵다는 이야기죠.
예상했던 것보다가 경기가 반등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소매 판매를 보면 2022년, 2023년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했거든요. 이게 소매 판매가 많아져야 기업의 생산도 더 많아지고 기업의 생산이 많아져야 일자리도 만들면서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예상보다 선순환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영업이익률이라도 많아져야 되는데 영업이익률도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2023년 3.8%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때도 4.2였습니다. 많이 올라갈 때 2021년에는 6.8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3.8까지 떨어졌으니까 회복이 더디다가 아니라 오히려 회복이 점점 더 나빠진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요 길게 침체 상황 계속되니까 대기업들도 현금이 점점 말라간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게다가 올해 들어와서도 소매 판매가 안 좋아요. 지금 1월에서 4월까지도 보면 3월에 마이너스 3.1%까지 소매 판매가 떨어진 적도 있거든요. 3월에 1.6%가 올라갔지만 4월에 다시 마이너스 1.2%입니다. 2월에 마이너스 3.1%, 4월에 마이너스 1.2%. 그러면 여러분 소매 판매가 안 된다는 뜻이니까 기업들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번 돈이 없으니까 2023년 기준으로 보지만 여러분 외부 감사 대상 기업 중에 이자 보상 비율이 100% 이하인 기업 비율 여러분 40%예요. 이 말은 여러분 10곳 중에 4곳이 벌어서 이자도 못 낸다는 뜻입니다. 이거 한국은행의 조사거든요. 예,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이라는 게 32,032곳 중에서 그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지금 많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2019년만 하더라도 34.4%, 좀 떨어졌을 때는 2021년에 34.1%였거든요. 이게 40.1%. 2023년. 그런데 2024년에 들어와서도 좋지 않다. 그러면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겠죠. 안 그래도 부채가 많은데 장사까지 안 되면 여러분 무슨 일이 터질까요? 저는 어떤 일이든 펑 하고 터진다는 거 저는 당연히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업 부채가 2023년 기준으로 2,734억이나 됩니다. 4조나 됩니다. 2,734조. 그러니까 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이자에 대한 부담은 크고 장사는 안 되고 영업이익은 줄어들고 그러니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비용을 줄이는 것. 그래서 어느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느 기업이든 지금 비상경영을 선언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상황 자체가 지금 기업 경영하는 데서는요 꼬여간다는 뜻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회복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내부를 들여다보니 참 심상치 않는 구석이 많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그게 시장에는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꼬여갈 대로 꼬여간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생각했던 것보다가 회복의 속도가 빠르다고 하지만 회복의 속도가 예전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